네, 이번 시간부터는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컴퓨터 네트워킹에 대한 개념하고 구성 요소들, 그리고 어떤 구성 방식에 따른 용어들, 특징, 품질 요소에 대해서 이제 오버뷰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 영역에서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에 따라서 대해서 이제 그 OSI 7레이어나 TCP/IP 모델, 계층 모델 관점에서 실제 엔드호스트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실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대방까지 전달되는 과정,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인캡슐레이션과 디캡슐레이션이다. 그 과정에 대해서 배웠고요. 각각의 계층별의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인데요. 실제로 네트워크 디바이스라는 게 엄밀히 따지면 뭐 별도로 만들어진 장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시는 PC나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영역에서 동작을 하는 뭐 서버 같은 컴퓨터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걔에 대한 목적 자체가 어떤 데이터를 응용이 돌면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만들거나 처리하는 관점이 아니고 실제 이제 그런 엔드-투-엔드 호스트에서 데이터를 잘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제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컴퓨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예를 들어 이제 대신 이제 튜닝이 된 거죠. 컴퓨터긴 컴퓨터인데 실제 이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라든지 OS 영역이 특화됐다. 그리고 물론 이제 얘도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사용자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 지나가는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게끔 어떤 테이블 값을 수정하거나 만들거나 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관점에서 이 디바이스를 이해를 해야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뭐 보통 네트워크를 처음에 이제 접근하시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스위치가 뭐지? 라우터가 뭐지? 뭐 시스코 장비, 컴피그 잘하면 뭐 쉘 스크립트, 아니 쉘 관점에서 이제 컴피그 명령어 좀 많이 알면 잘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앞에서 배운 TCP/IP 계층 모델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장비이고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관점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관점이 명확하면 시스코든 주니퍼든 뭐 다른 제품군이든 어떤 장비들 간에 또 동일한 역할을 하는 장비면 금방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예를 들어 이제 스위치다 라고 하면 한 문장으로 자기가 이 TCP/IP 계층 모델 관점에서 설명을 할 줄 아시면 되겠죠. 라우터는 어떤 장비다, 스위치는 어떤 장비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TCP/IP 계층의 어떤 영역에서 특화돼서 동작을 하는 장비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스위치는 이제 L2 헤더를 처리하는 장비고요. 그리고 라우터는 당연히 이제 IP 헤더를 쳐다보고 뭔가를 결정하는 장비이고, L4와 L7 스위치들이 있는데 L4는 이제 로드 밸런서 역할을 하죠. 뭐 TCP나 UDP 헤더까지도 얘는 쳐다보고 뭔가 액션을 취한다. 뭐 그렇게 일단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징이 회선 매체와 함께, 회선이나 매체와 함께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실무에서 이제 잘 다루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예. 뭐 업무를 실제 필드에서 하시면 대부분 얘기 나오는 게 이 장비는 어떻고 저 장비는 어떻고, 이 회선, 이 구간, 이 미디어는 뭐 이 케이블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예. 다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을 실제 필드에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개념적으로 두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데이터 플레인하고 컨트롤 플레인. 뭐 SDN 할 때 이제 이게
부각이 됐는데, 실제로 보시면 데이터 플레이는 실제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전달할 건지에 특화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컨트롤 플레이는 그 데이터 플레인에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이제 처리하는 영역이다. 예를 들어 제어부라고 하는 게 말이 제어부지만 실질적으로 IP 라우터다라고 하면 IP 패킷을 처리를 할 건데, 어떻게 처리를 하죠?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라우팅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처리하는 영역이 쉽게 말씀드리면 컨트롤 플레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트워크 디바이스, 예를 들어 스위치다, 라우터다 라고 하면 한 문장으로 어떤 개념? 실제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장비이고 왜 쓰이는 장비죠. Why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 장비인지, 어떤 동작을 하는지, what이죠. why, what, how, 레이어별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라우터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라우터의 기본적인 역할 왜 필요하죠?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비예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가 다른 네트워크로 넘어다닐 수 있게끔 하는 장비죠. 다음, 얘는 뭘 하죠? 아주 쉽게 말해서 뭘 하는 장비죠? 쉽게 말씀드리면 라우팅 앤 포워딩을 하는 장비예요. 라우팅과 포워딩 잊어먹으면 안 돼요. 라우터는 라우팅까지는 잘 하시는데 포워딩이라는 개념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 액션을? 이걸 좀 썰을 풀면, 이제 앞에서 배운 TCP/IP 계층 모델에 따라서 유식하게 이제 썰을 풀어보면, 특정 네트워크,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로 들어오는, 뭐가 들어오죠? 앞에서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프레임이 들어오죠. 프레임이 이 라우터의 인터페이스로 들어오면 프레임에 뭘 보죠? L2 헤더를 쳐다보죠. L2 헤더, 이더넷 헤더겠죠. 이 이더넷 헤더를 보고, 이더넷 헤더 보는 애들은 뭐 본다 그랬죠? 이더넷 헤더에 들어있는 DMAC,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정보를 보고, 라우터로 들어왔으면 일반적으로 자기한테 온 장비일 거예요. 라우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DMAC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뭘 하죠? 받아서 L2 헤더를 띄겠죠. L2 헤더를 떼버리고 뒤에 나오는 헤더가 뭐죠? IP 헤더를 보겠죠. IP 헤더까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를 L3 영역에서 동작하는 장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얘가 해야 되는 일은 이 IP 헤더에 뭘 보죠? DIP 정보를 보고 자신의 뭐라죠?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검색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중에 어디로 내보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라우팅 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뭐라죠? 포워딩을 해야 되니까 이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L2, 레이어 2의 미디어 프로토콜이 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뭘 만들어야 되죠? 다시 내보내려면 IP 헤더를 보고 결정까지 했어요. 그러면 L2 헤더를 만들어야 되겠죠. L2 헤더가 해당 인터페이스가 이더넷이라고 하면 이더넷 헤더를 붙이겠죠. 뭐 예전에는 PPP 시리얼 구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ATM 인터페이스도 있고요, 프레임 릴레이 인터페이스도 있고 거기에 이제 맞는 헤더 값을 붙여서 내보내야 되는데 대부분 요즘은 이더넷
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PPP도 있어요. 시리얼 구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헤더를 붙이는데, 이더넷 같은 경우는 DMAC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또 ARP 테이블을 뒤져가지고 그 라우팅 테이블에서 확인된 넥스톱 IP에 대한 정보에 대한 ARP 테이블을 뒤져서 그 맥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자기의 그 인터페이스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맥을 써서 프레임을 포워딩 하겠죠. 정기적인 신호로 전달하는 과정을 지난다. 요렇게 라우터가 설명을 하는 놈이다 라고 why, what, how 관점에서 설명을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배우고 나셔서 스위치나 L4, L7 스위치,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장비도 뒤에 할 건데, 방화벽 뭐 이런 애들 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이게 워크라 그래요. 워크, 패킷 워크라고 말을 하는데, 데이터가 이제 이 장비를 통해서 지나다니면서 어떤 액션들을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어디로 어떻게 보낼지 말지, 그 관점에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벤더별로 특이한 상황인데, 벤더별로 이 앞단에 일어나는 과정들을 확인하는, 이제 그때 이제 커맨드가 필요한 거예요. 뭘 내가 봐야 될 거냐. 뭐 시스코 같은 경우는 show IP 라우트라는 걸로 라우팅 테이블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how ARP라는 걸로 ARP 테이블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정보 가지고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MPLS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실제 라우터가 이제 이 테이블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시스코 같은 경우는 CF 테이블이라는 거 만드는데, 요 정보까지도 볼 수 있는 커맨드가 있어요. 뭐 라우터 시스코라든지 주니퍼라든지, 그리고 뭐 익스트림이라든지 뭐 많아요. HP라든지 다 이런 커맨드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벤더별로 또 어떤 기능이 있냐. 라우터가 L3 역할만 하지만 실제 추가 기능도 해요. 부가 기능. 뭘 하죠? 잘 알고 계시는 ACL 같은 게 있죠. IP 헤더를 기준으로 통과를 시킬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또 QoS 같은 기능도 제공을 하죠. 뭐 등등등. 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L3 기능 외에 하는 부가 기능들에 대해서도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하고, 그걸 확인할 수 있거나 컴퓨거 할 수 있는 커맨드를 아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또 이제 기능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 장비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뭐 내가 사용자들이, 어드민들이 어떻게 접속하는지, 어떤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 텔넷이나 SSH, 그 다음에 SNMP, 뭐 넷컴프 양까지 지원을 하든지 뭐 등등등, 그 다음에 API까지 요즘은 뭐 그 관점에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로지컬한 기능이죠. 피지컬하게 당연히 이제 내가 필요한 인터페이스 타입이나 미디어의 특징이나, 그리고 그래서 이제 스펙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는 이제 설계 관점에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번 시간은 이제 기본 시간으로서 실제 장비 하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 계층 모델 관점에서 이제 데이터의 이제 실제 워크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뒤에 따로 뭐 스위치, 여러 대의 스위치, 여러 대의 라우터,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에 이제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하기 전에 어떤 관점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해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